네, 안녕하세요. IMJ 투자자문 애널리스트 제이슨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시황과 투자 전략 코너인데요. 9월 9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시장 마감 상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해서 41.34포인트, 오른 2009.13포인트의 장이 마감됐고요. 네, 지수는 미중 무역 분쟁 완화와 더불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가 상승 흐름을 보인 그런 주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은 이제 홀로 9,373억 원 어치를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5,432억 원 그리고 4,47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수는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초에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을 이끌었는데요. 또한 이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즉 이제 송환법이죠. 송환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공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또한 이제 영국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죠. 노딜 브렉시트를 저지하면서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 우려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위급 회담 재개 합의가 이제 재차 미국 중국 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제 9월 관세부가 그 품목보다 이제 남은 12월에 있을 그런 관세 인상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다음 달 1일 이제 중국 국경절 이후부터 12월 관세부가 이전까지 조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춰서 이제 이번 주 뉴욕 증시 예상을 한번 해보면, 유럽 중앙은행이죠. 이제 그 ECB의 부양책 도입 여부 등이 조금 주목할 만한 그런 이슈가 되겠고, 부양책이 도입될 것으로 이제 생각되면서 좀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 또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그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과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제 FMC죠. FMC 등 해서 각국 그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금리나 겠죠. 그런 그 이슈들로 해서 시장의 시선이 조금 그런 쪽으로 조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이제 사실은 요약을 하면은 공포죠. 이제 시장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좀 한 발 뒤로 물러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오는 10월 초에 이제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달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실무자들이죠. 이제 차관급 이제 실무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이 이제 양국의 합의 전환점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제기가 되면서 뉴욕 증시나 이제 중국 등 해서 전 세계 증시가 어느 정도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양국의 그런 전격적인 합의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조금 여전하지만은 새로운 악재가 새롭게 불거지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가 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이제 이슈의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죠. 지난 주말에 중국 그 중앙은행, 인민은행이죠. 인민은행이 지난 주말에 이제 지급 준비율을 0.5% 정도 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는 또 ECB가 통화정책 결정을 12일에 할 예정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게 이제 조금 시장의 그런 분위기상 조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유럽 중앙은행이 새로운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발표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포함해서 양적 완화도 단행하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에는 미 연준의 통화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커질 수 있겠죠.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 연준이죠. 연준이 좀 더 강한 이제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방준비위원회는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이제 17일에서 18일 이틀간 FOMC를 열 예정이죠. 추가적으로 금리 선물 시장이 9월 회의에서 이제 금리가 25bp 정도 인하될 가능성을 90% 이상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는 10월 회의,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죠. 거기서 금리가 그러니까 10월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좀 이제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반영을 해서 금리가 한 번 더 인하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60% 이상 지금 가능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9월 금리 인하보다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이제 이후에도 적극적인 이제 금리 인하, 그러니까 통화정책 완화에 나설 것인지를 두고 조금 시장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 한번 볼게요. 이번 주에는 이제 발표될 지표가 뭐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8월 소매 판매. 그리고 등이 있겠죠. 그리고 뭐 이후에 이번 주 주요 일정이나 연설 관련해서 일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표나 이제 연설 관련해가지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스위스에서 이제 실시한 뭔가 어떤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서 적절하게 행동하겠다고는 했지만 공격적인 완화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힌트나 그런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양호하고 고용 시장 또한 매우 강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부양 정책이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견해를 유지를 했죠. 이전과 비슷한 그런 견해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지난달 8월 고용 지표도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지만 임금 그 증가 속도나 노동시장에 대한 그런 참가율은 상승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금리 정책의 방향성을 조금 제시를 하지는 못했어요. 완전히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거나 시그널이 좀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성이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지표가 어떤 거는 좀 좋게 나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정책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뚜렷하게 이제 제시는 못했다는 거죠. 이제 또한 FOMC를 앞두고 그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이제 투자자들,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죠.
이 물가나 이제 경제 지표 같은 이제 간접적인 걸로 조금 향후 이제 연준의 정책 방향을 좀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 한번 볼까요? 뉴욕 증시는 현재 뉴욕 증시가 S&P 500 지수는 네, 0.09% 오른 채로 네,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네, 0.1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우존스는 0.26% 상승한 채 마감을 했네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주 주요 발표 연설 일정을 한번 네,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발표 및 연설 일정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8월 소비자 물가와 소매 판매가 지표의 핵심이죠. 네, 지표의 핵심이고 9일, 그러니까 뭐 현지 시간으로 9일이 되겠죠. 8월 그 고용 추세 지수와 7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되고요. 10일에는 이제 7월 기준으로 구인 및 이직 보고서가 나오고, 11일에는 이제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네, PPI라고 하죠. 와 이제 7월 도매 재고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12일에는 8월 CPI가 나오고, 그리고 13일에는 이제 8월 소매 판매랑 이제 수출입 물가 지수, 그리고 7월 기업 재고 등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좀 중요한 지표들이나 이슈들이 좀 많은 만큼 이번 주에 이제 또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잖아요. 네, 추석 연휴니까 추석 연휴에도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뉴욕 증시는 계속 이제 열리니까 네, 지표나 이제 중요한 지표 같은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8시 52분이고 장 시작 8분 전입니다. 장 시작 8분 전이고요. 이 시각 흐름 증시나 이제 예상 체결 등락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잠시만요. 지수 예상되는 지금 지수 주가 한번 살펴볼게요. 예상 지수 추이 한번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는 2013에서 2020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0.2에서 0.5 정도, 0.5% 정도 상승한 채 이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뭐 이번 주도 무난하게 2000포인트 이상에서 네, 횡보를 하거나 조금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시간 기준으로 0.2%대 조금 넘는 퍼센트로 상승을 한 채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예상 체결되는 기준으로 지수 추이를 한번 봤을 때 이제 시간 9시 이제 장 시작 시간에 다가갈수록 조금 더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좀 봤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0.2%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예정인데 뭐 0.3%대로 끌어올린 채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예상 체결 등락률 순위 한번 볼까요? 네. 네. 코스피 코스닥 종합으로 한번 보면은 강스텐 바이오텍이죠. 이제 뭐 제약 바이오주인데 네, 이번 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잠시만요. 컨퍼런스가 하나 있죠. 네,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으로 9일에서 11일 네, 3일 동안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전반기 때도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강스텐 바이오텍이 굉장히 큰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네, 강한 상승 흐름 이어나갔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크게 지금 등락을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 네,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크린앤사이언스 그리고 앤디포스 등이 강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 주목할 만한 종목이 뭐 상하프론테크, 네, 수소차 종목이죠.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네, 강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뭐 제일제강, 그리고 뭐 코스맥스 비티아, 그리고 아리온 등이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일단 5분 정도 장 시작하기 전인데요. 네.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좀 관심 가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네. 장 시작하고 흐름이나 이제 지수 흐름이나 좀 개별 종목별로 이제 시총 상위주 위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조금, 환율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살펴볼게요. 환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고. 환율 한번 살펴볼게요. 네. 환율이 지금 $1 환율이 1200원 아래 이하로 내려오는 과정이죠.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1192.84원 1192원 84 전에 환율이 마감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계속 좀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일단 미국이 9월 17일에서 18일 이제 예정된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 결정을 할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뭐 90%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하를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확률이 높죠. 그런 분위기가 이제 미리 환율에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음 이제 10월 달이죠. 네, 10월 달에 이번 FOMC 그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세가 어느 정도 조금 되고 있고 좀 되기 시작한 게 아닐까 합니다. 환율 1200원 이상의 그런 유지를 기조를 조금 엄청나게 장기간은 아닌데, 어느 정도 유지를 해온 만큼 1200원 선이 이제 깨지고, 지난주에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깨지고 나서 부터 조금 그런 1200원 이하에서 조금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환율이 1200원 이상에서 1200원 위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뭐 1250원 이상, 뭐 1300원대 가까이 가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죠, 경제적으로. 네, 뭐 수출이 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고 무역 수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리고 저희도 뭐 이제 외화 표시 부채라고 하죠. 네, 그 부채가 뭐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화 표시 부채를 채무를 이제 갚을 때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되고, 좀 이제 경제적으로도 환율이 높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30초 전인데요. 네,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예상이 맞았죠. 코스닥 기준으로 마지막에 조금 들어올리는 0.3% 정도 상승한 채로 장 시작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좀
낙폭 하락 전환을 했네요. 네, 0.1% 정도 약보합으로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장 시작 때 좀 들어 올리려나요? 네, 장 시작했습니다. 네, 9월 9일 네, 시장을 했고 코스피는 마지막에 좀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가 급격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2015.32포인트 네, 0.31% 올라간 상승한 채로 네, 장을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네. 총 상위주 위주로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주 한번 보면 지난주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계속해서 상승 추세 네,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22% 상승한 46,400원. 네, 삼성전자는 46,400원 기록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네, 역시나 삼성전자보다 좀 강한 추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더 추가적으로 갈 거다. 네, 왜냐면 제가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네, 참여했는데요. 설명을 해드렸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8만 원대를 강하게 이제 갭상승하면서 강한 추세 흐름을 이어나갈 거다.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상승 흐름이 커지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장도 그런 상승 흐름 이어나갈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오늘 장도 보면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이 적은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0.32% 정도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번 주에도 강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주에 이어서 크게 변동성을 가지지 않고 계속 강보합, 약보합 위주로 네, 지금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하락하면서 네, 지난주에 14만 9천 원 그래서 15만 원 사이 네, 횡보하다가 지금 현재 14만 9천 원 기록하면서 조금 하락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0.2% 하락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네, 32만 9,500원 0.3% 상승하면서 네,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현재 1%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16만 7천원 네, 기록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 0.1%대 상승을 하면서 46,450원 네, 기록하고 있고 헬릭스미스는 보합세 0.1% 정도 강보합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 CJENM 같은 경우에 0.5% 상승 하면서 15만 7,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KMW죠.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갔고 지난주에 블록딜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그 당일에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하락분 조금 메꾸면서 다시 그 하락분 다시 메우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해줬는데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2%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KMW 한번 살펴볼까요? 네, KMW 지금 이제 9월 5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인데 지난주 목요일 날 조금 그 블록딜 장중에 블록딜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5% 이상 거의 6%대 하락을 한 채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날 바로 6% 상승을 하면서 네, 하락폭을 바로 메꿔주는 강한 흐름이 이어나왔죠. 그만큼 이제 5G 대장주인 만큼 그만큼 큰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크다는 거겠죠. 힘이 크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금 하락폭을 조금 이어나가지 않을까. 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워낙 뭐 지금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상승이 흐름이 이어나왔기 때문에 네, 한 번쯤 조정을 할 시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블록딜 이슈가 나온 만큼 그게 어느 정도 뭐 엄청나게 큰 그런 악재는 아니지만 네, 악재긴 악재이기 때문에 네, 매수 시그널로 보지는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만큼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시총 상위주 아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은, 코스닥 중에 아까 KMW 네,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 펄어비스와 메디톡스는 네, 강보합세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휴젤 네, 약보합세 0.3% 하락,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0.28% 상승해주면서 네,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HLB도 이따가 저기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약보합세 이어나가고 있네요. 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업종별 시세 한번 살펴보면 지금 대형주 뭐 지금 현재 코스피가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네, 세 개 파트 모두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 강보합세로 이어나가고 있고요. 등락률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네, 섬유, 증권, 철강, 금속, 기계, 유통업, 그리고 음식료업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강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 운수창고, 그리고 건설업 기준으로 조금 네, 약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비금속, 섬유, 의류, 네, 화학, 그리고 뭐 반도체, 금속, 그리고 음식료, 담배, 그리고 종이 목재, 제약주 관련해서 관련 업종 좀 상승 흐름, 강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가 이번 주는 조금 네, 약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출판, 컴퓨터, 그리고 기타 제조 업종이 좀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지난주 시장 특징이나 이번 주 관심 가져야 될 그런 좀 세부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잠깐만요. 그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고 네, 가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매도세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은 뭐 어느 정도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강한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게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네, 지난주에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야 지수가 어때요? 지수 흐름이 강하게 네, 시세를 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주 말에 이어서 조금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네, 상황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난주에는 이제 계속 순매도 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네, 9월 5일, 6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이죠. 순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개인이 아무리 매수를 많이 해도 네,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면 네, 주가는 좀 하락을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네, 하락 마감하면서 역시 외국인 매도세가 들어와야 네,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반증을 하고 있네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네, 매도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특징과 이번 주에 좀 관심 가져야 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일단은 시장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모두에게는 조금 아킬레스건이다. 네.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미국이 이제 둘 다 지난주에 상승 마감을 했죠. 네,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죠. 어떤 것 때문이었나요? 네, 미중 무역 협상이 다음 달로 재개 합의를 하면서 네,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중국이 상승하면서 아시아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유럽 등 해서 이제 선진국 증시를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같이 이제 올랐던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10월 초에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네, 그런 재개가 되는 잠시만요. 네, 지금 무슨 프로그램이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바로 다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재개가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양국 간 협상 문제가 조금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구나.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지금까지 이런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까지 좀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겠죠. 요인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받은 피해를 좀 어디서 보상을 받을까요? 네. 이번에 일본에게 보상을 받게 됐죠. 네, 중국이 옥수수를 또 안 사준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좀 사달라고 네, 미국이 요청을 했고, 일본에서 먼저 요청을 했는지 바로 뭐 제안을 했는지 네,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지만 일본에서 어쨌든 사준다는 그런 제스처를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무역 협상을 이제 하게 됐죠.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내릴 때 중국은 이제 이런 걸 좀 주변국들에게 좀 분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되풀이 될 수 있다. 이 무역 협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무역 협상이 다음 회담 일정을 좀 잡은 것만으로도 협상을 이어나가고 재개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우려감이 이제 완화되고 있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네,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무역 협상, 즉 아킬레스건이 좀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이제 주변국들 증시 또한 오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일단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잠시만요.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네, 다우존스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26,400원이죠. 26,400원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26,400원 기준으로 좀 갭 상승해서 형성을 했죠, 가격을. 이런 갭은 이제 다시 결국은 메꾸게 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체가 뭐랄까, 이제 힘이 있을 때는 사실 이렇게 가지를 않죠. 네, 앞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양봉을 좀 형성을 하면서 거래량을 좀 주면서 크게 상승을 하죠. 네. 이때처럼 상승폭이 크고 거래량을 주면서 크게 상승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갭을 주면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힘있게 상승하는 것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그래도 하지만 이제 미중 무역 현상이 조금 재개가 되면서 네,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큰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보면 업종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한번 보면요. 네. 어때요? 5일선 기준으로 5일선 이제 보라색 기준 선 보이시죠? 네. 5일선 기준으로 조금 좀 키워보면 5일선 기준으로 좀 이제 붙고 있는 상황이죠. 과정이죠. 이제 5일선이 이격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제 5거래일 만에 평균적인 이제 가격대 이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여기서 많이 올랐다는 거겠죠. 이런 이격이 더 크게 벌어지는 것은 조금 제한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격이 좀 벌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벌어진 이격을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제 위쪽으로 이제 벌어지면서 상승 마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이격을 조금 메우면서 아래로 이격을 좀 좁히면서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좀 세 번째로 좀 빠르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9월 9일에서 11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반기에 뭐가 있었죠?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전에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 장 전에 좀 많이 오르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에 또 얘기 나왔던 게 HLB, 신라젠이 좀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해 줄 것이다. HLB, 신라젠이 좀 상승을 해줄 것이다. HLB, 신라젠 초청을 받았거든요.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근데 이제 좀 봐야 될 게,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게, 신라젠 이제 그 제품이죠. 팩400이 삼상에서 좀 자초가 된 상황에서 간다고 해서 거기에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좀 의심을 해봐야겠죠. 저는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투자 심리가 좀 상당히 위축되면서 조금 강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근데 이제 많이 하락한 만큼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나가고 있지만, 크게 이제 상승 흐름은 타지 못하고 있는데, 즉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이미 위축된 상태에서 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HLB가 그 전에 상승 흐름을 좀 타면서 많이 올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더라도 앞에서 만들었던 이제 큰 음봉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차트 한번 좀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HLB 보시면은 6월 말에 이제 강하게 하락을 했죠. 거의 이제 여기 하한가를 맞았는데, 이런 강한 음봉이 하나 나오면 이걸 쉽게 메우지는 못해요. 그만큼 엄청난 호재가 있거나 좀 장기적으로 이제 메꿔 가야 되는데, 뭐 이런 큰 음봉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9,000원까지 빠졌다가 뭐 이제 지금 5분의 1 토막이죠. 12,000원까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하겠고요. 다음 이어서 그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전문가의 방송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